안녕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행복의 지름길을 찾는 중년 부부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실천해서 이웃에게 나누어 줍시다. 세 번째 시간으로 중년 부부의 행복을 부르는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화는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하나가 됩니다. 부부의 대화는 사람 몸속에 흐르는 혈액과 같아요. 우리 몸에 피가 잘 돌아야지 몸이 건강하잖아요. 이 혈액이 잘 돌지 못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불통되면 고통스럽듯이 우리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잘 되어야지 건강하고 친밀하고 행복한 부부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대화가 안 통한다, 답답하다, 소통이 불통이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부부 사이에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음과 같은 부부 대화를 하면 갈등을 증폭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대화법이에요. 여보, TV 그만 보고 나랑 얘기 좀 해요. 왜 또? 당신은 내가 쉬는 꼴 못 본다니까. 다 듣고 있으니까 말해요. 나를 봐야지. 나를 봐야지 내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또 꼬투리 잡는다. 내 귀는 다 듣고 있다니까. 듣기 싫으면 관둬요. 대화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당신은 진짜 맨날 이래.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다니까. 항상 그런다니까 당신은. 내가 언제 항상 그랬어? 안 그러려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내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또 싸움을 거네. 나무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자기만 돈 버나? 집에 들어오면 TV도 마음대로 못 보게 해, 당신은. 그래요. TV랑 사세요. 살아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둘이 살면서 외롭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만둬요. 관두라고요. 결국 부부들은 진짜 하고 싶은 대화의 내용은 꺼내보지도 못한 채 마음의 문을 닫고 서로 상한 마음을 갖게 되죠. 대화의 태도나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익히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 내용보다도 그 방법,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톤으로 말하고 어떤 자세로 말하고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이혼의 44%가 뭔지 아세요? 저희 상담실에 와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성격 차이로.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다는 그 부부를 상담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성격 차이는 있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이혼의 원인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둘 사이의 차이와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고 해결해 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부 치료사인 가트맨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혼의 원인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대화하는 방식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우리 부부 사이에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말하는 방법, 듣는 방법을 바꿔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상담실에 찾아온 많은 부부들이 대화가 안 돼서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될수록 둘이 서로 뭐 해요? 상처를 주는 말만 하고 말을 하다 보면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입을 다물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부부가 오래오래 살면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아예 뭐 해요?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하면서 이렇게 보지도 않고 뭐 해요? 입을 다물게 돼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부부간의 대화는 거의 이런 대화래요. 애들에 관련된 이야기거나
밥 먹었나, 무슨 일에 관련된 얘기는 하는데요. 1분도 안 된대요. 그 얘기가. 그리고 둘 다 입을 다물고 중년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점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안 하면 점점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부일수록, 대화가 적어진 부부일수록 뭘 많이 본 줄 아세요? TV를 많이 보고요. 스마트폰 많이 보고요. 인터넷을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모든 부부에게는 서로 대화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서로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되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소통하냐면 스마트폰하고 소통하고 TV랑 소통하고 인터넷, 기계랑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외로워지거든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아담에게 고독감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고독감을 달래주려고 아내인 하와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부 간에는 뭘 하기를 원해요? 서로 소통하고 그 소통을 하고 대화를 했었을 때 강한 친밀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대화란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네. 만약 이 다리가 없다면 몸은 가까이 있다 해도 떨어져 사는 것과 같죠. 그래서 대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가 네. 걸림돌이 있으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대화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있는데요. 그 걸림돌을 먼저 이렇게 치워야 원만한 대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술과 담배 이걸 피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것과 같은 건데요. 자, 이런 걸림돌들이 우리 대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예, 대화 가운데 항상, 늘, 매번 이런 수식어를 같이 사용하면은 참 그것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돼버려요. 그런데 항상 그런 사람은 정말 없거든요. 당신은 고집불통이에다가 당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나 되니까 당신하고 살고 있지. 이런 말투는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투인데요. 대화하자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만해요, 그만해. 당신 하는 일이 맨날 그렇지 뭐. 내가 뭘 기대하겠어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것 같아요. 당신 말은 들으나 마나야. 장로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어? 비웃음과 모욕하는 말, 정말 함께 하고 싶지도 않죠. 당신 그렇게 말한 대로 되면은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져. 네, 이런 말투를 쓰면서 예언하고 경멸하는 말. 지금 저희가 보여줬던 이러한 말들은 대화를 막는 걸림돌이 되죠. 그런데 좋은 대화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걸림돌을 제거하고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비난해버리고 지적하고 경멸하고 모욕하고 또 이렇게 충고하고 이런 걸림돌들이 있으면은 좋은 대화로 들어가기 전에 싸움이 돼버리고 말죠. 맞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싸움이 먼저 되죠.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말하는 것부터 잘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대화의 기본은 듣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그 걸림돌을 스탑, 멈추시고 이제는 듣기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아니 여보, 내가 말하라는 것은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말하라는 건 그게 아니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말 들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배우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일까?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면 내 입을 좀 다물어야 돼요.
입을 좀 다물으시고 귀를 기울여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듣는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모두 운동을 잘하려면 좋은 자세가 기본이라 하잖아요. 몸을 돌려서 배우자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네. 그 행동은 나는 당신의 말에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TV나 스마트폰, 신문을 보면서 대화하는 게 아니고 상대에게 집중하면서 상대에게 시선을 두면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그 관심에 고마워할 것입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내가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의사 표현이에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것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죠. 저도 조금 찔리네요. 저희 남편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저 남편은 저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얘기하면 네 하고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잘 듣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얘기를 하면 그랬어요. 맞아요. 정말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반응을 해주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더 말하고 싶다.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네? 라는 표시로 들려지거든요.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사람이 내 말을 귀담아서 듣고 있구나. 그리고 내 얘기에 몰두하고 있구나. 나를 진짜 걱정하고 있구나. 나를 아껴주고 있구나.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것입니다. 네. 그냥 말 그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또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헤아리면서 듣는 것이 감정에 귀를 기울인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었을까 또는 얼마나 당황되고 황당한 마음이었을까 당신 마음이 정말 그때 놀랐겠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또 당신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눈물이 나려고 그래. 그 말만 들어도 지금 내가 감동이 돼요. 감정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네.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공감을 해주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치유하는 에너지가 그 말에서 나온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된다고요? 아니요. 연습하고 노력하고 생각을 하면 하나씩 해갈 수 있어요. 저희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보, TV 그만 보고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나에게 무슨 할 이야기 있어요? 이거 보세요. 자세가 벌써 저를 향해서 있잖아요. 그리고 눈을 봤잖아요. 요즘 어깨도 아프고 무릎에서 바람이 난 것 같아. 친구들은 막 갱년기라고 몸에 좋다는 거 막 이것저것 다 사다 먹더라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좀 불안하기도 해요. 그리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와요. 그래요. 당신이 무릎이 시리고 또 몸이 참 좋지 않다는 뜻이구나. 맞아요. 자꾸 여기저기 아프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가려면 겁이 나요. 막 의사가 무서운 소리 할까봐 겁난다니까요. 당신 몸에 큰 병이 왔을까 걱정이 된다는 얘기구나. 네. 참 내가 너무 몰라줬네. 여보, 내일 나랑 같이 당장 병원에 가봅시다. 예,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면서 따라와 주는 거죠. 예, 여보, 나 지금까지 혼자 병원 가는 거 되게 무서웠거든요. 당신이 함께 가준다니까 진짜 고마워요. 안심이 돼요. 이렇게 잘 듣는다는 것은 자신의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자세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눈을 마주 쳐다보면서 적절한 반응, 아, 그래 하면서 들어주면 행복한 부부 대화가 될 거예요. 우리가 듣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부부가 말할 때, 대화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이 첫 3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첫 3분. 그렇죠. 일반적으로 아내의 목소리 톤이 남편보다 조금 높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날카롭게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말을 시작하면 남편들은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아, 진짜요? 혈압이 상승한다고 그래요. 아하. 이게 불안한 거죠. 우리의 그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곳이 축두엽인데 그 중에 좌측 축두엽은 단어나 내용을 기억하고 네. 우측에 있는 축두엽은 음정이나 억양이나 또 화난 상태나 기분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아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울면서 말하거나 감정이 흥분 상태에서 말하면 남편들은 그 말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측 뇌가 깜깜해진다는 것입니다. 아하. 좌측 축두엽이 깜깜해져서 나중에 아내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했지? 하면서 그 감정 상태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이 중요한 이야기나 심각한 문제를 말하려면 아내의 목소리를 부드러운 톤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남편처럼요. 네. 그리고 길게 서론을 말하는 것보다는 결론을 잘 요약해서 말하면 남편들이 훨씬 더 집중하게 되죠. 네.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대화를 시작하면 감정이 이렇게 이완이 되면서 아내의 말을 잘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사고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 뇌의 전두엽인데 전두엽이 활성화돼 가지고 합리적인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의 말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혹시 내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지금 감정이 홍수 상태가 돼 가지고 이렇게 낮은 톤으로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요. 여보, 내가 지금 감정이 흥분되었으니 한 3시간 후에 우리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타임아웃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 에너지를 이렇게 쏟고 나서 감정이 이렇게 다운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부부가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제가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막 그냥 몰아붙이듯이 말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막 제가 막 흥분을 하면 목소리가 엄청 커져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저는 그것을 남편에게 더 세고 더 강하게 얘기해서 내 말 잘 알아들어라 하는 뜻으로 했는데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감정이 격해질 때는 무조건 내 말만 쏟아 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네요. 차라리 그때는 좀 바람을 쏘이거나 아니면은 시장을 한 바퀴 돌거나 아니면 청소라도 해야 될까? 좀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남편도 아내도 둘 다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중년기가 되면서 예민해지고 까칠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는 참 내 마음도 힘들었지만 남편 마음도 많이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괜스레 마음이 짠하다. 이 사람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 사이에 기쁨이 왜 없을까?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자녀들이 다 떠난 다음에 외롭고 쓸쓸하다, 공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화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TV 앞에서만 앉아 있는데 그런 쓸쓸한 중년이 아니라 서로의 합당한 얘기를 하면 기쁨이 여기서 온다라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았네요. 남편들도 이래줬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서 울면 왜 울어? 왜 우냐고 하면서 오히려 성질내거나 혹은 방문을 닫고 차 타고 나가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당신 많이 힘들구나 하면서 등을 토닥토닥 요것만 해줘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게 얘기를 들어주는 마음일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말을 할 때 왜? 당신은 왜? 당신은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면 공격적으로 들려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상대방도 뭐예요? 방어적이 되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면 이제 서로 싸움의 대화로 가는 거예요. 여보, 내가 여러 번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왜 당신은 전화도 안 받고 왜 당신은 문자도 안 해요? 내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얼마나 바빴는지 알아? 하기야.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알 게 뭐야? 뭐 내가 집에서 논다고? 당신 전화기는 뭐 타러 들고 다니는데 당신은 날이면 날마다 전화기를 품고 살잖아요. 아이고, 내가 당신처럼 전화기로 놀고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이 스마트폰으로도 다 업무하는 중이라고, 일하는 중이라고. 아이고, 스마트폰으로 일하기는 웃기고 있네. 대화하다가 자주 다투시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식의 대화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당신이라는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탓하는 얘기가 되고 비난하는 말이 되어서 싸움을 거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만 하면 싸우지? 왜 우리는 대화한다고 해놓고 꼭 끝에 가서 싸우지? 이런 패턴으로 하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인 거거든요. 이제는 당신은 이런 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면 좋아요. 왜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아,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저희가 한번 다시 바꿔서 대화를 해볼게요. 여보, 내가 전화도 하고 문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내 전화도 안 받고 또 통화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하고 문자를 했는데 통화 안 돼서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아세요? 난 무슨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아, 내가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당신 걱정이 많았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쏘아붙이지 말하지 않으면 공격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대화가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할 때 배우자에게 자주 고맙고 감사한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쁨의 나 전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나 못 산다고. 못 살아. 진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힘들어 죽겠어. 내가 이 나이 돼서 내가 당신 만난 거 진짜 내가 후회스럽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가슴이 무너집니다. 네, 그런데 배우자의 가슴을 무너뜨리지 마시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거든요. 못 살아, 힘들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러이러한 점이 굉장히 나를 힘나게 해요. 행복하게 해요. 살맛나게 해요. 기뻐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뭔가를 요구하려면 남편의 이러이러이러한 것은 굉장히 좋아요 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아, 내가 당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표현을 해주면 훨씬 더 배우자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
당신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또 표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왜 당신 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네. 내 마음은 이랬어요.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감정이에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배우자가 잘한 거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고 네. 그 잘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못한 것만 자꾸 지적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대화를 이렇게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또 감사한 마음을 자주 표현해 주는 것이 우리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봅시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새끼 밥을 챙겨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배우자에게도 새끼 밥 아주 중요하게 하듯이 고맙고 감사한 이야기를 하루에 3번씩 표현하고 연습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보, 네? 오늘 당신이 끓여준 된장국을 먹으니 입맛이 다시 살아났어요. 요즘에 입맛이 좀 없었거든. 당신은 점점 음식 솜씨가 좋아지는 것 같아. 정말요? 너무 고마워. 네. 아내도 얘기하겠어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잖아요. 버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같이 자상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참 결혼을 잘한 것 같아. 고마워요. 여러분도 매일 연습해 보세요. 배우자가 해준 것이 너무나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표현을 해보세요. 행복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실천해서 이웃에게 나누어 줍시다.